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또 신고가의 쟁점으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지수가 갈 때는 이렇게 가나 봅니다. 그러면 타이밍 고민을 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은 탑승을 해야 하는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 또 고민하게 하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루체인베스트 오현진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참 오랜 기간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고민이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군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인지 여러 가지 섹터들 저희 모아봤고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라면 정말 강했습니다. SOFC 오늘 또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조선은 어떻게 될지 등등 나눌 얘기가 많네요. 근데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를 제외하고는 올근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사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시선을 봐도 되는 것인지 싶네요. 스테이블 코인부터 저희는 첫 번째 쟁점으로 다뤄보고자 하고요. 이진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늘 그 추세는 살아있었습니다. 대장주가 힘을 못 냈었을 뿐이지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의 대장주는 조금 더 가벼운, 시총이 가벼운 종목군에서는 그래도 지지선 닿으면 다시 그 지지는 밟아주면서 뉴스와 함께 꿈틀거리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움직였었던 종목군까지 같이 날을 잡고 움직입니다. 특히 다날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일 때마다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참 친절한 종목이기도 한데 리플과 함께 협업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또 쉬었고 이쯤 되면 갈만하다라는 순환의 관점으로 오늘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재료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타이밍이 왔다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리플과의 협업 소식이 지금 다나를 비롯해서 헥토파이낸셜까지 또 나와줬고 지금 오늘 뭐 그전에 알고 있었던 소식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중국, EU 많은 나라들이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와준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달에 디지털 자산 혁신법에 대한 일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모여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물론 계속해서 거론되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자체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과 기업 리플과의 이런 뭐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 나와줄수록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심리 자체를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말고도 결제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 시너지 효과가 좀 같이 좀 발휘가 되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지금 헥토파이낸셜도 그렇고 오늘 다날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더즌이라는 종목이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시세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좀 대장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 사실 헥토파이낸셜도 그렇고 다날도 그렇고 예전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장주의 성격을 가져갔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다시 살아나는 건 개별주의 모멘텀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섹터 자체의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달 말에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사실 저는 탑픽으로는 헥토파이낸셜이 가장 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동안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대장주가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바스켓으로 다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초반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워낙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일정도 있다 보니 관련돼서 저는 다시 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 시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근데 미투온을 언급 주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또 헥토가 예뻐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근데 또 섹터 단위로 다 담고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미투온도 괜찮고 헥토파이낸셜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헥토파이낸셜이 오늘 리플이라는 그 큰 재료가 터져줬고, 미투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텐츠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컨텐츠, 지금 소비 쿠폰 효과를 영화 쪽에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저께 컨텐츠주들의 시세가 좀 나쁘지는 않았는데, 미투원도 시원스럽게 상승이 좀 안 나오긴 해요.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약간의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 차익 실현 나오고 약간 이런 양상인데, 요즘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인 패턴을 보면 이게 시원하게 한 번에 갔도 굉장히 좀 깔끔한 시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 이렇게 계속 윗꼬리를 형성을 하다가 한 번 빵 터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투원 같은 경우에도 후자 쪽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가격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박스권에서 계속 이어는 가고 있어서, 가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상방 충분히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6,700원에 대한 가격대가 항상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는 있지만, 컨텐츠라는 모멘텀,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모멘텀, 이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금 시장의 색깔과는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추가 탄력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딱 그 목표가로 주셨던 그 상단 부분까지 계속 박스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구간에서 활용도는 가능하고, 돌파 시에는 저희가 또 추가로 전략 들어보도록 합니다. 지금은 리플과의 키워드에 조금 더 강점을 두고 헥토파이낸셜 언급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라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음식료고요. 두 분의 의견이 긍정입니다. 어젯밤에 라면을 먹고 잤는데, 오늘 좀 라면주 하신 분들은 계좌가 불어나 있으시길 응원을 드릴게요.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일단 지금 밀가루 주까지 같이 움직이죠. 이건 라면이 강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농심이 캐대원 협업 한정판 라면을 완판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1분 40초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고 6,000개를 팔았는데,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 해외 시장까지 노린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싶습니다. 오 팀장님, 가장 궁금했었던 그거였어요. 네. 불닭이 세계인의 마음을 홀린 건 맛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그동안 선택지에 빠져 있었던 게 농심인데, 단순히 캐대원 효과로 농심이 더 끌고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면비디아로 어쨌든 그 대열에 탑승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봐야 하는 건가? 삼양식품과 농심과 같이 갈 수 있는 건가? 뭐 오뚜기까지 같이 가는데 지금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질문이 좀 많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캐대원 효과는 뭐 반등의 트리거, 그리고 음식료주가 많이 못 갔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을 내려면 당연히 추가 모멘텀들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일단 삼양식품이 K라면의 인지도를 많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캐대원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농심이나 오뚜기의 라면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 높아지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음식료 업종들이 이제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보니까 일단은 긍정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K-팝 데모넌터스에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짧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협업을 했으니까 농심도 기회를 잘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양식품의 해외 수출 비중은 70%로 굉장히 높아요. 근데 농심은 2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여력은 오히려 농심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라면 3사가 다 가고 있지만 삼양식품이 이제 상대적으로 제일 낮게 가기는 하죠. 아무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담이 있고, 농심과 오뚜기는 기술적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심은 개별적인 모멘텀들도 있습니다. 일단 3월 달에 그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신라면을 비롯한 라면 제품, 스낵 제품 한 7% 정도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 이 가격 인상을 할 때 인건비라든지 원재료비가 올라서 가격 인상을 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가격 인상을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지금 밀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그때보다 많이 낮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농심이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는 명백하게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실적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북미에 그 신라면 툰바라는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판매가 뭐 엄청 늘어나고 있다, 이건 아닌데, 이번 캐대원 효과로 인해서 신라면이 잘 팔리면 요
그 자매 제품들도 같이 좀 잘 팔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2달 정도 전에 그 미국의 군사기지 내 신라면이 보급이 됐습니다. 이게 포트블리스라는 데인데 여기 상주하는 군인이 1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7만 명에게 고정적인 신라면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적의 안정성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농심 개별적인 모멘텀만 놓고 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제 K라면의 인지도 확대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라면 업체 중에 좀 덜 간 것을 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서 오뚜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밸류적으로도 오뚜기가 제일 싸기는 합니다. PER이 15배 정도, 농심은 20배가 넘고 삼양식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오뚜기가 같이 딸려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오뚜기의 수출 비중도 10% 초반, 네, 농심보다도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뚜기도 인지를 하고 올해 초부터 진라면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오뚜기의 해외 수출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심도 좋게 보지만 상한가 이후 변동성 확대. 지금은 이제 주가가 단기간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접근보다는 눌릴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 시간부터 접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뚜기가 K라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 보니까 신규 접근에서는 좀 더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어제 대체해서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부터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죠. 눌림시 본다고 한다면 이게 눌림에 대한 적정 주가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적정 주가로 본다면 현재도 비싸진 않아서 안 눌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술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차트상으로밖에 이거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전고점에 걸리는 가격대가 한 48만 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전 고점을 살짝 넘어서는 가격이자 24년 8월에 있었던 고점과 비슷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눌림을 준다면 부담 없이 좀 매수를 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따라잡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오뚜기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니까 이 종목을 한번 신규로 접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대체 거래소 시간에 24%까지 가서 오늘 윗꼬리가 좀 달려서 나오는 차트 모양인데요. 지금 내려온 자리 구간에서 공략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이제는 K라면이 대세인가 봅니다. 포트상에 라면주 하나는 꼭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챙겨보시죠. 음식료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굵직한 업종으로 갑니다. 반도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이고요. 오늘은 또 하이닉스가 불을 뿜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마감 당연했고 일단 마이크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오늘 새벽에 7.5% 오른 거 확인을 하면서 그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큰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23일에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 전까지는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대표님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SK하이닉스는 너무 가는데 그간에 못 갔던 거 서러움을 토해내듯이 달려요. 진짜 진격의 SK하이닉스인 것 같네요. 지금 오늘 9거래일 연속이고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매매가 통하는 종목일까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예. 오늘 또 세계 최초로 HBM4 개발을 그죠. 마무리를 하고 양산체제 구축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가지게 되고 이거를 AI 서비스 시스템에 도입을 하면 성능을 69%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거기다 전력에 대한 전력 효율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 시장에서는 역시 기술력으로는 SK 하이닉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증명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에 있어서도 한동안 정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오라클 실적 기반으로 해서 갑자기 거품론이 싹 사그라들고 여전히 진행 중인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이 지배를 했고 또 오라클과 오픈 AI가 이제 계약을 맺은 부분이라든지 계속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목이었고 여기에는 어저께 마이크론까지 합세를 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낸드 쪽 시장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는데 디램에 비해서 좀 주목이 낮았지만 이제 낸드 시대가 또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있다라는 이야기의 그런 분석 리포트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한동안 좀 거품이 있었지만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가서 사이클을 좀 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또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투자를 단행하다 보니까 결국 장비를 먼저 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장비에서 먼저 출발한 상승세가 지금 소부장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를 좀 이어가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HBM도 좋고 또 레거시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 창신 메모리 쪽에서 이제 공급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HBM 거기에 레거시까지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거라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심리 자체도 그렇고 수급도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된다라는 점,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좀 반드시 봐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 테크윙을 저희에게 토픽으로 주신 건가 싶습니다.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또 시원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깃발을 한번 꽂고 계속 앞으로 천국의 계단 타고 있네요. 이준 대표님, 그렇다면 이 추세는 계속 살아있다로 보고 마음 놓고 홀딩인가요? 네, 일단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39,000원, 4만원 이 가격대가 돌파가 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돌파 흐름이 나와줬고 또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린 돌파 흐름이었고, 최근 소부장 기업들에 있어서 이제 좀 시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을 보면 바닥에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방이 더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크윙도 대표적으로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추세 여전히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으니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소부장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아서 저는 충분히 보유 관점 지금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2,000원 라인대까지 보자 언급 주셨는데 오늘 지금 42,000원 위에 있습니다. 뭐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의 물량이 있어서만큼은 보유 관점하면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소부장 파이팅! 응원해보면서요. 우리 오 팀장님께서도 저희에게 반도체는 늘 긍정으로 주셨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살펴봐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셈입니다. 일단 8,700원을 돌파하면 10,000원까지 노려보자라고까지 하셨는데 진짜 거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팀장님, 역시 이 종목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전고점에서 윗꼬리가 달려서 약간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매도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칠러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칠러에 대한 수요가 신규로 붙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원단까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구간까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부장의 움직임 좋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고고인지 챙겨보시죠. 이어서 진짜 핫한 쪽이 있어서요. 저희 빠르게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로봇입니다. 2차 전지 먼저 보겠습니다. 테슬라발 ESS 훈풍이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 메가블록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밝혔는데요. 근데 워낙 2차 전지의 돌파구가 ESS인 거는 이미 모두가 알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관점은 뭘까요? 네, 팀장님? ESS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2차 전지가 쓰이는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다. 요것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따가 수치로는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캐즘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다. 네, 이 부분까지 보신다면 2차 전지주도 충분히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2차 전지주도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자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외부 자금을 계속 수혈을 해야 돼요. 네, 유상증자 이외의 방법으로 수혈하려면 어쨌든 이제 빌리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금리가 낮은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환경에서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지금 글로벌 ESS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모두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전체 2차 전지에서 ES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70% 정도.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훨씬 비중이 작지만 20%가 무시할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특히 매년 한 20%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전체를 일부나마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글로벌 ESS 시장은 중국이 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ESS는 대부분 LFP 배터리를 채용해요. 근데 국내
업체는 어쨌든 NCM 배터리에 좀 강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효율은 좋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가 더 안전하고 더 싼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근데 그 ESS는 이제 고정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근데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똑같은 무게에 똑같이 충전해도 더 가니까 굉장히 그 효율이 높은 게 우수하게 이제 쓸 수 있는데 ESS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대부분 채용합니다. 네. 실제로 글로벌 NCM을 비롯한 이제 그 ESS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돼서 나타날 것 같고 중국 업체들이 LFP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올해 초부터는 LFP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셀 3사들이 이 LFP ESS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움직임들이 내년부터 가시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 업체를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여지들은 있으니까 성장은 충분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7월 글로벌 국내 일단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7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고요. 글로벌로는 7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캐즘을 극복하는 구간이고 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주가 가더라도 조금 느리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종료예요. 네. 이게 확실히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어쨌든 전기차가 내연기관과 1대1로 붙어야지 언제까지 보조금에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를 먼저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2차 전지 업체들이 자생력을 조금 더 갖출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주가 뭐 폭발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가격 매력으로 매수할 정도는 충분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그 추가적인 2차 전지의 수요죠. 네, 휴머노이드향 2차 전지 공급 그리고 드론 시장의 성장도 있습니다. 드론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자동차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2차 전지가 쓰이는 분야가 많아진다는 것. 네, 요것을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ESS 쪽의 돌파력을 보고 이쪽에서 뭐 중국 쪽의 우려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포션 확대에 있어서는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그렇다면 대형주 LG 엔솔단 그때 좋게 언급 주셨는데요. 네네. 흐름은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눌려있는 구간이긴 하네요.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로봇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걱정 없다. 긍정 의견 주고 계시는데 근데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 싶습니다. 이제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구간으로 봐야 되는지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금리 인하, 성장주 모멘텀, 그 로봇을 바라보는 현재 글로벌리 시각 자체가 굉장히 또 온순해졌는데요.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나우 로보틱스를 네. 비롯해서 그동안 정말 로봇주들 안에서도 상당히 소외됐던 종목들까지도 대거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로봇주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수급을 좀 가져가는 상황인데 저는 충분히 로봇주들은 올해 연말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중간에 또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하면 그때는 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노동력에 대한,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노란봉투법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제조업 기반의 나라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계속 돈을 투자를 할 거고 투입하는 속도 올릴 것이다.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 간에서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채택하는 속도라든지 그리고 협업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열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로봇주 하면 이제 실적이 안 돼. 네. 그리고 해외 기업에 비해서 너무 기술력이 뒤처져 이거였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던가 쿠팡이라던가 우리나라 지금 해외 쪽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늘려 나가다 보니 이 안에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또 찾는 속도도 빨라졌고 그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서 로봇주들은 올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로보티즈 언급 주셨는데 뭐 노이즈 있어도 지금 그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또 다른 로봇주에서 탑픽을 챙겨와 주셨습니다. 바로 휴림이네요. 네, 로봇주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휴림 로봇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엔 자율주행 로봇 이고 또 한동안 이제 원전 해체에 대한 이야기 막 나올 때 원전 해체 관련된 로봇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로봇
가운데 뭐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시장에서 또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면서 추세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게 중국의 어떤 기업과 지금 MOU를 체결을 해서 자율주행 로봇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은 나라들이 이제 경쟁 상대로 거론이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많은 인구와 자금력을 통해서 기술에 대한 발전들이 좀 집약적으로 빨리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휴림 로봇 좀 언급을 드리고요. 휴림 로봇 지금 한 3거래일 정도 그저께 상승세가 나오고 어제 오늘 약간은 모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매수가관으로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승이 나왔을 때 살짝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대인 3,3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서 중기 이평선 이탈되지 않는 가격대인 2,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 팀장님의 탑픽인데요. 역시나 폭군을 보고 계시는가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보진 않는데 그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제가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 정부의 콘텐츠 육성 의지가 엄청 강합니다. 2030년에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로 만들겠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최근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신설에서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PD를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의지가 높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이고 OTT 콘텐츠가 4분기에 집중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4분기에 공개 드라마가 7편 예정돼 있고요. 넷플릭스의 대작 드라마 자백의 대가, 말씀해 주신 포크넷 F 시청률 15% 돌파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콘텐츠를 계속해서 공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제작비가 낮고 흥행 IP의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낮은 위치입니다. 현재 주가 구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기술적 부담 52,000원, 손절가 42,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 52,000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끝까지 또 이번 주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